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 미국의 대선, 대권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조차 바이든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이 돼야만 북한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한다. 이러한 해석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 안에서도 계시고 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을 하고 바이든이 나은 선택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멸중 정책에서 제외된 한국, 그리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자, 먼저 제가 제목에 멸중이라고 썼습니다. 이 멸중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멸중은 그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7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에 말했던 멸공, 그리고 뭐 군가에도 나오는 멸공의 횃불 뭐 이런 게 있죠. 멸공은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공산당을 괴멸하자는 말인데, 멸중은 중국을 괴멸시키자. 자, 이런 멸중 정책을 미국이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도나 뉴스는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나오죠. 자, 그럼 설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10월 4일, 자, 원래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방한 계획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한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폼페이오가 한국과 몽고는 안 간다, 그리고 일본만 갈게 라고 하면서 계획을 바꿔요. 그러자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당시 코로나에 감염됐던, 영부인과 함께 감염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니까 미국의 고위급들이 다 자리를 비우면 안 돼. 그래서 트럼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폼페이오가 한국은 안 온다. 자,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들께 한번 상식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이 과연 맞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로 고위급이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일본은 왜 갑니까? 일본은 끝까지 가고, 일본은 가는데 한국하고 몽골은 안 간다? 자, 그리고 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자, 미국은 우리가 달리 총리가 아니라 부통령이 있죠. 펜스 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리를 비우더라도 직무대리로서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상당히 뛰어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즉각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언론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서 뭐 시름시름 앓고 있거나 이런 장면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양복 입고 서가지고 얘기하고 평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는 지금 괜찮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심지어 10월 5일날 백악관 복귀를 예고한 뒤에 실제 복귀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 여행 언제라고요? 10월 4일. 그러면 바로 다음날 백악관 복귀하는데 여행을 취소합니까?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한국 방한을 취소했다라고 보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좋기 위한 해석의 하나일 뿐이고,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랬을까?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은,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중 비판, 그리고 이 뭡니까, 멸중, 중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트럼프 잘못한 점, 트럼프가 나쁜 점, 트럼프가 실수한 점, 이런 것만, 정말 소위 말해 보수 언론사라는 방송사, 보수 언론이라는 신문에서조차도 트럼프 까기가 마치 누구나 다, 무슨 동네 사람 다 무슨 동네 북처럼, 너 트럼프 까지 않으면 멍청한 놈 취급받는 것처럼 정말 진짜 개나 소나 다 트럼프를 무슨 동네 아저씨 까듯이 까면서 다녀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러고, 보수 방송에서도 그러고, 사설에서도 그러고, 오만 데서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폼페이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반중 정책, 멸중 정책이 욕먹을 짓인가요? 왜 이것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까내리고 비판할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정책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자꾸만 트럼프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누구를 까고 있고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번 열병식에서 등장한 모든 최신 무기 다 어디서 왔습니까?
자, 전술 차량 어디 겁니까? 중국 거죠. 중국산으로 지금 추정되는 모든 다량의 무기 체계가 지금 다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국을 죽이면, 자, 큰 놈을 죽이면 거기에 연결된 작은 놈은 같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깎아내리고 중국을 때리는 이런 정책. 자, 미국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전 세계 정상들이 하는 발언의 역사상 본 적이 있나 한번 훑어보세요. 자,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예를 들면 I hate China, 뭐 중국이 싫다, 이거는 다 중국 탓이야, because of China,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나 찾아보세요. 클린턴 정부 했습니까? 부시 정부 했습니까? 오바마 정부 했습니까? 미국의 그 어떤 역대 정부도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뭐 까내릴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나치의 히틀러를 비판한다든지. 근데 평시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전쟁 하지만 이게 실제 피 흘리는 전쟁입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 평시에 중국의 수석 시진핑을 욕하고 중국을 무슨 동네 북처럼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금기사항이에요. 왜 금기냐? 외교가에서, 그리고 외교 매너상으로도 아무리 적성국이라고 해도 적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내용을 내가 아무리 집에 돌아와서 백악관 안에서 내 보좌진들과 나만 하는 대화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야, 시진핑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을 자기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석상에 카메라 딱 돌아가면 합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정도를 말을 하지, 중국은 나쁜 놈이야, 중국은 이거 다 중국 때문이야, 중국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중국, 그러니까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중국 영사관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폐쇄를 하고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 전부 백악관 강요들이나 내각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미국 땅에 있는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중국 스파이의 소굴이다,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상이, 일국의 정상이, 일국의 장관이, 일국의 그 외교관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는 전례 없는 중국 죽이기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사관에 있던 영사, 그리고 관계자들, 거기가 연루되어 있던 교수들 전부 다, 뭐 심지어 무슨 그 미국의 유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있던 중국 교수, 뭐 핵물리학 교수, 뭐 무슨 뭐 통계학 교수, 무슨 교수 다 추방시키고 다 법적 조치 다 취하고 체포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줘요. 그래서 중국도 거기에 맞불른다고 자기들도 중국 주재 뭐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을 추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중국이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하고 있고 미국의 하는 행동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트럼프는 시진핑의 멱살을 지금 한 손으로 휘어잡고 계속 흔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꼼짝 못하게 지금 중국을 계속 휘어잡고서 계속 욕을 하고 뭐라 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일절하지 않아요. 국내에서 이런 보도 지금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쁘다, 트럼프가 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뭐 무슨 뭐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이런 거는 무슨 연예인 가십이나 해야 되는 얘기고, 뭐 페리스 힐튼이나 무슨 연예인이 뭐를 입었네요, 뭐 무슨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네, 지금 이런 거 지금 따지고 있을 때입니까? 대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고 대국의 정책이 어떻게 지금 중국을 옥죄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고 이런 스탠스에서 한국은 정작 어디에 서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놓고서는 일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의 그 모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체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지금 현재 아베 총리, 지금은 이제 그만둔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최초로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쿼드 하는데, 쿼드라고 나오고 있는 이 사자간 안보 대화, 이 협의체도 처음에 누가 발제했고 누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일본의 아베가 시작했습니다. 자,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면서요. 자, 미국의 동맹은 일본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도 한미 동맹입니다. 동맹이 같은 동맹인데, 자, 미국의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한쪽 팔만 계속해서 미국 곁에서 계속 그 미국과 함께 붙어 있고, 우리 한국이라는 팔은 계속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뭡니까?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면 일본 못지 않은 우방국으로서의 역할,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어디 있나요? 이런 건 보지 않고 계속 지금 폼페이오가 오지 않은 이유를 까고 있다? 자, 오지 않은 이유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 자, 보시죠. 지금 현재 알고 아셔야 되는 거는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
러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CSTO, 자 집단 안보 조약 기구, 그 다음에 중국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SCO, 상하이 협력 기구. 자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나토나 전 세계의 힘을 모으고 있는 군사 동맹, 군사 협의체에 맞대응을 하기 위한 모든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근데 자 몽골은 오지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한국과 함께 몽골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왔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만, 자,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CSTO라고 해서 러시아판 나토라는 이 협의체가 매년 뭐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자기들끼리 아까 말했던 그 다른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스탄 국가들, 중앙아시아의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스탄 국가들, 그리고 지금 몽고도 이 CSTO에 계속 연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중국판 나토라고 하는 여기에도 몽고의 지위는 이 스탄 국가들, 멤버 국가로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못지않은 거의 준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옵저버라고 하는 옵저버 자격으로 이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 명단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몽고가 이 안에 들어가서 멤버가 될 게는 아니지만 그거를 같이 보고 있는 참관자의 역할로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가 계속해서 친중, 친러로 기웃기웃하고 있는 와중에,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자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초면은 바로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렇죠.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그 순방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이 순방 스케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태평양 일대에 정말로 아주 작은 섬까지도, 섬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안보 차관, 거기에 있는 안보 장관, 거기에 있는 대통령하고도 전화하고 순방을 심지어 만나고 미국으로 초대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작은 나라들까지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로 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중국, 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뭐냐? 중국을 가운데 두고 중국 주변을 우리가 다 둘러싸겠다. 미국의 친구들과 함께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너희들을 완벽한 이 고립주의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일대에 있는 작은 섬까지도 전부 미국 편에 지금 불러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와중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나랑 싸울 사람 다 같이 붙어. 그리고 아직까지 편을 정하지 않은 나라들.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던 국가들, 아무 그런 그 가치도 없다고 봤던 이런 국가들까지도 자, 야 너네 지금 정신 차려. 지금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미국에게 들어와라. 지금 들어와서 우리 이제부터 중국 옥죄할 거야. 너도 올래 말래. 이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이 둘러싸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몽골은 무슨 상태냐면 이 CSTO나 SCO의 옵저버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참관도 하고 자기 그 강요들을 보내서 참관을 하고 회의도 합니다. 가서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뭔가 성과도 보여야 되겠지만, 그리고 더 빠르게 미국 편에 설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몽골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 아직 좀 중국이랑 친한데? 중국 편에 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몽고 너 우리 편으로 와. 이 설득이 단기간에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먹힐 나라와 먹히지 않은 나라를 구분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위상 우리 편에 붙어 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붙을 나라 한 국가를 더 챙기는 게 낫지, 올래 말래 했을 때 기웃동하고 기웃기웃하는 나라는 이거는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몽고와 한국, 근데 그 선상에서 한국이 같은 값에 지금 평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선이 한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래 말래 했을 때 글쎄 갈까? 이러고 있는 몽골을 끌어들이느니 일본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쿼드라든지 기존 국가들하고 더 돈독히 하자. 우리 친목이나 한 번 더 하자. 다른 친구 지금 새로운 멤버 영입하느니 우리끼리 친목 한 번 더 세게 다지자. 이겁니다. 이거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뭐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려서 아마 10월 5일날 10월 4일날 순방인데 10월 5일날 바로 다음날 그 백악관 복귀하는데 이 사실을 폼페이오가 몰라요? 아니 트럼프랑 폼페이오가 같은 자기들끼리 동고동락하고 자기 지금 트럼프가 지시하면은 바로 일하는 사람이 폼페이오인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전화해서 폼페이오한테 폼페이오 나 내일 바로 백악관 복귀할 거야. 이 사실을 언론이 먼저 합니까? 폼페이오가 먼저 합니까? 근데 폼페이오한테 나 내일 바로 백악관 복귀하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웠다고 해서 한국을 안 온다? 지금 현재 우리의 선상은 몽고와 지금 흡사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국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EPN. 자, EPN과 아까 말한 쿼드. 지금 이런 단어들이 지금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자, EPN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죠. 뭐 EPN 하니까 무슨 그 미국의 스포츠 채널 ESPN 얘기하는 건가? 자, 이게 뭡니까? 쿼드랑 EPN.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낯익은 단어는 EPN이 아니라 오히려 TPP예요. 자, TPP는 이거 환태평양 그 뭡니까?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 해가지고 트럼프 전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으로 한마디로 이겁니다. 환태평양, 이 태평양 일대에 포진되어 있는 다수의 국가들과 미국과 함께 무역이랑 이런 통상을 함에 있어서 관세 다 때려치우자. 관세 없이 우리 그냥 시원하게 한번 그냥 무역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한번 경제 살려보자 했던 게 TPP예요. 근데 이 정책에 있어서도 뭔가 맹점이 있고 또 전 정부가 추진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스타일상 전 정부가 추진한 거는 원치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이 EPN이라는 거는 트럼프판 TPP를 다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내막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TPP를 다시 또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트럼프가 오자마자 TPP에서 또 발을 뺐죠. 그래서 지금 현재 TPP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사실상 주도했던 게 미국인데 미국은 빠지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만 남아있는 안고 없는 찐빵 형태로 남은 게 TPP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껍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이 TPP 버리고 만든 게 미국이 EPN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 TPP를 계속 추진했으면은 거기서 탈퇴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나올 이유도 없는데 EPP를 만들었고 새롭게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멤버도 다 달라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TPP를 이어나가고 싶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들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들어온 국가들을 나가 하면은 이건 외교적 결례죠. 그래서 만든 게 EPN이다. 자, EPN 이 내용이 뭐냐? 약자부터 보시죠.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이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경제 부흥 네트워크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경제 부흥 네트워크. 그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 지금 누가 포함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여기에 미국이 원하는 멤버는 누구냐? 호주, 일본, 인도, 베트남, 한국입니다. 자, 이거는요. TPP, 기존의 TPP는 미국이 들어와 해가지고 전부 다 모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EPN은 다릅니다. 약간 이 규정이라든지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은 선택받은 국가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미 미국이 찜해놓은 국가들,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얘들과 같이 했을 때 득이 되겠다 싶은 국가들만 따져가지고 그 국가들만 멤버로 점쳐놓고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이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적성국이라 되지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아시아권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좀 껴줘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한국을 미국이 껴줬습니다. 미국이 이 잠재국가 중에 하나로 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거 구상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으로 펼치고 실제 행동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거를 5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시작해서 이제 액션을 취해서 한 발짝 뛰자마자 6월 달에 미국 외교 안보의 차관이 직접 우리 외교부에 연락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EPN 하는데 가입 좀 해줘라. 근데 이거를 지금 외교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가입 내용에 대해서 가입해달라는 전화 왔다는 보도만 있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보도들도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왜 하면 좋은지도 설명을 아무도 안 했어요. 자, EPN 안에 내용이 뭡니까? 무역 통상에 대한 혜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한국과 갈등 빚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관세 자꾸 세게 때리고 관세 뭐 철강에 전례 없는 뭐 관세 때리고 이러니까 그러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동맹끼리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EPN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줬어요. 무역 통상의 혜택도 주고 그거 왜 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자, 트럼프 대통령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는 모습이 나왔습니까?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무슨 감기 지나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바로 복귀해서 지금 건강해하고 완쾌됐고 지금 현재 양성 판정 나온 거 없고 음성이라고 결론까지 나왔어요. 미국의 의료 기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런 첨단 기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인데 이 EPN 안에는 의료 체계에 대한 공조, 협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EPN에 가입을 하는 순간 무역 통상의 혜택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의료 체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심산이 있기 때문에 이 EPN도 한마디로 자 보시면 베트남 들어갔죠. 자, 베트남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옥죄려면 중국 주변국들을 다 이거를 옥죄는데 합류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 중국에 가장 가깝고 중국에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베트남을 적의 친구를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처럼 위협적인 게 없죠. 베트남도 지금 현재 미국의 이런 강력한 대응에 지금 뭡니까? 오히려 친미적으로 지금 돌아설 심산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도 중국한테 많이 튀었죠. 뒤통수 많이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베트남을 두고서도 베트남은 지금 현재 양쪽에서 팔을 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메콩강 일대에 중국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지금 한쪽에서는 중국이 이쪽으로 팔을 땡기고 이쪽에서는 지금 미국이 땡기고 이런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EPA는 미국이 펼치고 있는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제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옥죄는 경제판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과 정말 친한 친구들 몇 개만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현재 이걸 말한 게 시작한 게 5월이고 러브콜을 받은 게 6월인데 지금 벌써 4개월, 6개월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거 하냐고 물으니까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물어보고 일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쿼드.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또 한 가지 쿼드가 있죠. 쿼드는 원래 4개를 뜻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개 이런 건 쿼드고 3개 트리플, 그 다음에 트리플, 4개 쿼드, 그 다음에 5개 하면 펜타곤 해서 펜타곤도 오각형, 펜타 이렇게 넘어가죠. 4개는 마찬가지로 4자 간 이 안보 대화 이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안보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쿼드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쿼드리얼레터럴 시큐리티 다이얼로그로 해가지고 일본 또 나오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핵심이 돼가지고 안보적인 위협에 대응해서 이 인도태평양 부근 그리고 북한의 위협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지금 발전적인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실질적인 군사 훈련도 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 말라바르라고 하는 이 말라바르 훈련은 연례 훈련을 매번 하고 있어요. 어디서? 괌에서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중국 주변의 근해나 이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해안에서 매년 인도, 미국, 일본, 심지어 또 여기 어디입니까? 호주 계속해서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 뭐 하고 있죠? 한국 뭐 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런 대대적인 해상 훈련에 우리 해군 파병했고 우리 해군 참가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거 지금 참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모든 문제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옥죄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예를 들면 대잠 훈련.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SLBM. 이번에 또 보여준 거 북극성 4A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SLBM. 자, 이거 어디서 쏘나요?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쏘는데 이거 잡아내려면 우리 혼자 암만 기를 쓰고 한다고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잠수함 잡기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전략무기고 비대칭 전력이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무기가 잠수함인데 잠수함 이런 대잠 훈련 이런 거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일본, 지금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참가하냐고 국정감사에서 물어보고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쿼드 플러스라고 하고 있어요. 쿼드 플러스. 자, 쿼드 플러스가 뭐냐? 기존에 4자가 있고 4자 간에 4개 멤버, 핵심 멤버인 4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쿼드 누가 처음에 제안했냐? 역시나 아베 총리가 제안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 반일운동,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 일본 아베 무지하게 욕하는데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가장 미국과 가장 공조를 잘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베는 퇴임 직전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을 했냐? 미국의 우주사령관을 만나고 끝났어요. 만나고 자기 일을 내려놨어요. 그 정도로 아베는 일본인들한테는 애국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말로 일본의 아베를 욕하는데 일본에 지지 않겠다 했으면 보고 배워야죠. 그 반이라도 따라가야죠. 자, 쿼드 플러스. 이것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처음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거고 이거를 토대로 지금 해서 계속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하는데 자, 쿼드 플러스는 뭐냐면은 기존에 4개의 국가가 있으니까 쿼드예요. 4개의 4자간이니까. 그래서 4자간에 끼지 못한 나머지 국가들은 거기에 쿼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1+1처럼 뒤에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국가 국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자,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런 제안은 못했을 망정
이거 안에 4자간이 못 됐으면 이거를 쿼드 플러스 때려치고 5자간으로 바꾸는 게 외교의 미고, 외교를 정말 궁극의 외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4개국이라 했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자, 여기서 이 4개국 중에 미국 빼고 이 4개국 나머지 3개국 중에 미국 동맹이 몇 개입니까? 미국 동맹국이 몇 개예요? 호주, 일본 동맹이죠. 인도 동맹이에요? 인도 동맹입니까? 인도 동맹 아닙니다. 인도는 아직 최근에 와서 지금 반중 정책에 지금 같이 편승해가지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도는 동맹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시죠. 벌써 나왔죠, 답이. 자, 이 4개국 중에 동맹이 아닌 국가가 핵심 멤버예요. 동맹이 아닌 국가가. 쿼드에 동맹이 아닌 국가가 핵심 멤버라고. 근데 한국은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동맹이에요 아니에요? 동맹이잖아요. 한미동맹 아닙니까? 70년 넘은 한미동맹. 일본 못지않은 한미동맹. 호주 못지않은 한미동맹. 근데 동맹국이 아닌 나라도 4자국인데 동맹국이 여기에 무슨 1+1처럼 하나 따라간다고 뒤따라 붙는 거 사람처럼 쿼드 플러스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정말로 일본을 뛰어넘는 외교, 일본보다 나은 외교를 보여주려면 쿼드가 아니라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부터 펜타로 바꾸자. 펜탈레터리얼 시큐리티 다이얼로그로 바꾸자. 그래서 이거는 5자간 안보 협의체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한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동맹국도 아닌 인도도 지금 4자국의 핵심 멤버인데 동맹이고, 그리고 자, 이런 쿼드 플러스처럼 플러스 국가의 지위는 언제 주느냐? 지리적으로 관계가 없을 경우, 사안상 관계가 없을 경우에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나토가 있습니다. 자, 나토에는 이랬어요. 나토에 해당된 가입국이 있고 나토와 관계는 없지만 나토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는 지리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다 뭉쳐있는 국가들이 있고, 이거 외에 붙는 국가들을 뭐라 하냐? 나토 플러스 5라고 합니다. 나토 플러스 5, 나토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해요. 실제로 부시 정권에서 나토 플러스 3 또는 나토 회원국으로 한국도 참여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토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들, 그리고 그 사안에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아닌 국가들은 플러스로 묶는단 말이에요. 외교 관례상, 외교 절차상. 근데 쿼드에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이 외교 사안적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국방상 떨어져 있습니까? 이거 우리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중국 옥죄기, 그리고 북한 반중, 반북 정책, 우리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미 외교적으로나 국방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모든 분야별로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 여기 참견한 인도한테 들어가서 이거는 우리 사안이야. 우리도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야. 우리도 같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나갈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이거를 쿼드가 아니라 펜타로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오각회의로 바꾸자.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멋진 외교고, 그게 정말 국익을 위한 외교지. 쿼드 플러스라고. 이게 모욕입니다. 모욕은 딴 데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국장과 감사에서 뭐 미국에 대한 모욕이네 어쩌니 이런 말 나오는데, 모욕은 이럴 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모욕이고 모욕의 극치인 겁니다. 뭐 쿼드 플러스 어디다 대고 지금 플러스를 붙입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왜 참여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EPN에 가입을 하고, 경제 분야에서 EPN 가입, 그 다음에 이 쿼드 플러스가 아니라 펜타로 바꿔서 이 쿼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에 말했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도 바이든을 지금 뭐 뽑아줘야 된다, 바이든을 지금 계속 축켜 세워요. 그러면서 지난번 토론회, 단편적으로 토론회 얘기만 하나 봅시다. 대선 토론 얘기만 가지고도 트럼프가 말이 많고 말을 잘랐고 정말 무례하게 했고 토론 태도가 형편없었고, 왜 그런 트럼프 내리는 보도만 있고 바이든의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언론이 보수 언론이든 좌익 언론이든 간에 크로스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이쪽 얘기 해줬으면 이쪽 얘기는 어느 정도 해서 균형 있게 보도를 하고 판단은 독자의 목에 맡겨야지. 아니, 트럼프 얘기를 했으면 바이든 얘기 왜 안 합니까?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외신에서 더 힐, 정말 유명한 신문이죠. 미국에서 정말 그 공무원들도 맨날 보고 워싱턴 조야에서 매일 읽는 신문 중에 하나에서 뭐가 나옵니까? Trump tangles with Wallace. I guess I'm debating you. 자, 이게 뭐냐?
트럼프가 이랬어요. 이게 실제로 트럼프가 토론 발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월레스가 누구냐? 자, 월레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사람이 월레스죠. 이 사람이 지금 폭스뉴스의 앵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폭스뉴스 앵커 나왔으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유리하겠네? 천만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트럼프와는 앙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당시 보도가 뭐냐면 트럼프가 폭스뉴스에서 가장 싫어하는 앵커와 함께 이번 대선에 토론을 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전에 트럼프와 이 크리스 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만나서도 대면에서 면전에서 인터뷰할 때 이랬죠. 트럼프가 난 너가 민주당을 지지해도 괜찮아. 그래 뭐 민주당 지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이미 그 배경이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 반 트럼프 성향이 아주 짙은 인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그 발단은 왜 그랬냐? 자, 이 크리스 월레스는 유명한 저널리스트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더 유명하죠. 언론계에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마이크 월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월레스의 아들이라서 이 사람도 가족 대대로 저널리스트를 한 상당히 유명한 직원이에요. 근데 이 월레스가 예전에 한번 무슨 그 보도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련된 걸 하나 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그 개입을 해가지고 트럼프의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이런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사실상 까보니까 오히려 바이든한테 불똥이 튀겼죠. 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회사의 이사가 누구냐?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워싱턴 정계에서는 제가 예전 1년 전에 이번에 민경욱 의원님께서 미국에 가서 만났던 그 ACU 미국 모든 이름 보수주의 협회의 수장이신 매트 슐랩 그리고 맥팔랜드 전 국가 이 안보 그 차관 본가하는 씨는 이 보좌관 이런 분도 만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 저도 인터뷰했을 때 그분들도 저한테 말을 했던 내용이 바이든의 아들 어디 있냐 지금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그 천연가스 회사에 있었고 그 회사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 대선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이 공작을 해가지고 득을 본 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더라. 지금 이런 식의 평가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선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보도를 처음에 불똥을 튀기는데 한 가지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크리스 월레스예요. 그러면 이 둘의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보도 이후에 트위터에 날린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크리스 월레스 너는 네가 아무리 난다 긴다고 해도 너는 너의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어. 이런 트위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우리나라 지금 종편이든 뭐든 언론사에서는 보도를 똑바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건 추적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용 나온 것도 없고 왜 싸우는지도 말도 안 하고 이런 배경이 있는 거는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에서 이 크리스 월레스가 트럼프를 향해서 엄청나게 맹공을 퍼붓습니다. 헬스케어, 의료 체계에 관련해서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그 헬스케어, 의료 보건 정책은 아무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네가 하겠다는 헬스케어는 뭐냐? 라고 트럼프한테 말을 던지니까 그때 이 말을 합니다. 그때 트럼프가 I guess I'm debating you. 뭐냐? 나 지금 바이든하고 대선 토론 나왔는데 사회자가 엉뚱하게 갑자기 그 의료 보건 정책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너랑 토론하러 나온 것 같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자연스럽게 넘기죠. 그럼 괜찮아. 나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걸 이렇게 말을 해요. I'm not surprised.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보도를 안 하고 트럼프 태도가 어쩌니 말을 자꾸 잘랐느니 이런 내용만 해요. 근데 지금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바이든이 말을 잘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말을 잘했다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트위터에만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제 보도도 됐어요. 이런 내용이. 바이든. 자, 이 줄 보이죠? 팔 밑에 뭐 있나요? 와이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랬습니다. 이거 대선 토론에 임하기 전에 지금 현재 백악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보좌관 중에 이 대선 캠프에서 준비하는 대선 팀에서 바이든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토론회 하기 전에 바디 체크 하자. 이거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당일날은 아니 하지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 부인을 하고 안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들이 아주 짧게 이런 옷 매무새 약간 다듬고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 이게 나왔다가 싹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된 거를 사람들이 집어내가지고 트위터에 올리니까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국내에 나왔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날 말 잘한 거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 얘기를 해줬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 토론 끝나고 나서 바로 트위터에 이거 올려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토론회에서 얘 바이든하고 싸운 게 아니라 크리스 월레스하고 2명 2대1로 싸웠다.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직접 올린 트윗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공정하게 됐다라고 지금 이미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보도할 수 있죠. 보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바이든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도 같이 보도를 해야, 어느 정도 해야 돼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요번에 대선 토론에서 중국을 그대로 그냥 맹공을 퍼붓는 발언이 트럼프 입에서 나옵니다. 자, 뭐라 합니까? 실제 그 워딩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 내용 쭉 보면은, 자, 우한 바이러스 시작되고 나서 지금 사람 많이 죽었다고 바이든이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만 명이 죽고 뭐 몇몇 명이 죽고 있는데 너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경이 지금 활짝 열려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미국은 이거 터지자마자, 한국도 마찬가지죠. 당시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그렇게 청원을 하고 80만이 청원하고 다 청원했어도 끝까지 열어줬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죠? 트럼프가 바로 막았어요. 중국인 이제부터 오면 안 돼 해가지고 차단을 딱 팝니다. 그때 당시 뭐라 했냐? 바이든과 바이든 진영, 민주당 진영에서 이거는 제노포빅이다, 이거는 레이시즘이다, 한마디로 인종차별, 특정 인종에 대한 모욕, 특정 인종에 대한 비방, 특정 인종의 차별이다. 그래서 너는 이거 인종차별 때문에 중국인 입국 막으면 안 돼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이든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막았죠. 그래서 막아서 자기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또 말하죠. 중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라고 실제로 말합니다. 여기서 대놓고 말해요. China's fault. 이 말을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미국의 정상이 대놓고, 그것도 대선 토론에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되는데 대놓고 중국 탓이야라고 말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지금 현재 트럼프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제가 반중이 아니라 이건 반중을 넘어선 멸중이다. 멸중 정책을 펼치는 게 트럼프다. 근데 이런 사실을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지금 트럼프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진영도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계속 맞장구 쳐가지고 트럼프도 계속해서 트위터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무모한 경제 정책과 환경운동가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중국의 환경적 재앙을 야기했다. 세계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개발 모델을 감당할 수 없다. 자, 요새 여러분들 아시죠? 밖에 나가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쓰지만 요새 그 어떤 사람이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쓴 사람이 있습니까? 황사 마스크. 자, 원래 지금 판매하는 마스크가 뭐라고 불렀어요? 황사 마스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새 이거 황사 때문에 마스크 쓰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요새 하늘이 너무 맑아요. 너무 맑고 정말로 육안으로 6km 밖, 7km 밖 시정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파일럿들도 하늘 올라가면 시정을 이걸 단위별로 나누는데, 이거는 시정 7이에요. 시정 7이라서 정말 원거리까지도 육안으로 다 식별이 되고 보일 정도. 그래서 이건 정말로 시정이 좋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가 계속돼요. 왜 그렇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우한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중국 공장들이 대거 문 닫고 나니까 하늘이 이렇게 맑아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폼페이오도 장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개발 모델 따라했다가는 환경이 정말 막말로 개판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멸중 정책이 트럼프와 폼페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